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지난번에 가르칠 교, 이 글자죠. 가르칠 교자 설명드릴 때 이 글자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둘의 어떤 그 형성의 그 원리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도 연이어 설명드립니다. 바로 보시죠.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칠 개자입니다. 개혁, 그죠? 뭐 개정을 할 때 쓰죠. 자기 기자에다가 칠복자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갑골문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뭔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땀을 흘리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는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그 물수에도 보면 있겠지만 무언가 이렇게 그 만화적인 요소로 휘두르는 어떤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손이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뭐 이거는 상관이 없고 어쨌든 그냥 막대기도 아니고 무언가 몽둥이로 때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실제로 때리는 것.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 그래서 버릇을 고친다. 예, 지금 생각으로 개념으로 보자면 상당히 폭력적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르칠 교자도 몽둥이를 들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감시하는 걸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자도 원래 보면 사람을 주리를 틀거나 아니면 족쇄를 채우거나 착고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형틀, 그 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그 가르친다, 교화하는 기관에서 학교가 됐고 교육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도 때리는 걸로 어떤 그런 때리는 행동이 수반되는 그런 개념을 예전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개념이 요즘 개념으로 뭔가 말로 하고 타이르고 하는 교육으로 바뀐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렇게 뭐 좀 너무하다라는 식의 사고는 안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어린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개념이 예전엔 좀 많이 달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뱀 사자로 보시면 되고 이게 뱀이라기보다는 아주 어린 아이, 그렇죠? 올챙이 같이 생긴 애는 어린 아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태아보다는 어린이죠. 원래는 거의 태아에 가깝거든요, 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고칠 개자이고요. 동자 보시면 아예 뱀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칠복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몽둥이 숫자가 드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옥자에다가 돼지 해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이 동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린 기본적으로 몸기자에다가 칠복자를 쓰시면 됩니다. 한중일 삼국이 똑같은 글자를 쓰고요. 고칠 개자는 5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비슷한 것이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가르칠 교자였죠. 이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산수를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지를 가지고 산가지를 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했다면 얘는 조금 더 큰 몽둥이로 실제로 때리는 모습도 이렇게 갑골문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요. 그래서 고칠 개자와 가르칠 교자가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고칠 개자는 뭐 중국과 일본 똑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이 이렇게 되고요. 개나 가이나 비슷하죠. 일본에서도 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칠 개자입니다. 아라타메루, 아라타마루 뭐 이 정도로 훈독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칠 개자가 죄송합니다.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 개자가 들어간 단어는 상당히 많죠.
개가하다.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여자가 시집 가는 게 가짜죠. 여자가 있습니다. 개악. 이건 개량이나 개선의 반대말이고요. 고쳤는데 도리어 나빠지게 만든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개악이라고 합니다. 개전. 이건 좀 어려운데요. 법률적인 용어에서 많이 씁니다.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다. 이 전자가 고칠 전자입니다. 1급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뉘우치고 고치다의 뜻인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봤더니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가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가져온 것이 많습니다. 상당히 아쉽게도요. 그래서 개전의 정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카이슌노 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형법에서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나 수용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이 개전의 정, 카이슌노 조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 확 와닿지는 않죠. 물론 법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참작하여 그렇죠? 확실하기 때문에 뭐 가명을 해준다든가 어떤 그 형량을 정할 때 그거를 뭐 참고해서 좀 가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본어의 개전의 정을 우리도 개전의 정 그대로 쓴 부분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야 할 일본어의 찌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개혁. 이것도 고치는 거고 이것도 고치는 것인데 이 가죽 혁자,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개혁의 가죽 혁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예 짐승의 가죽 중에서 피혁이라고 하죠. 이 피는 사실은 털 같은 걸 떼어내지 않는 어떤 원초적인 그런 가죽을 뜻한다면 이 혁자는 완전히 가죽까지 드러내고 털을 다 발라내고 무두질까지 한 완전히 바뀌어진 원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진 그런 가죽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피라고 안 하고 개혁이라고 하면 혁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개혁이죠. 고칠 개자가 들어갔고요. 다음 개과천선. 이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구조인지는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잘못을 뉘우치도록 때리는 것이 개라고 했죠. 그래서 개과. 그 잘못된 부분, 지나칠 과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과실을 고쳐서 그렇죠? 올바르게 착하게 천도할 때 천이거든요. 옮아간다, 옮겨간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고 착하게 되는 게 개과천선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조변석계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꾸는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쳐서 아랫사람이 좀 힘들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변석계와 비슷하게 그렇죠? 조령석계 혹은 조령모계. 그러니까 아침에 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점을 못 모니까 저녁에는 또 바꾸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글자는 고칠 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일 한자 43번째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